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짠 음식도 안 먹고 술도 거의 안 마시는데 왜 몸이 점점 무거워질까?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고 방금 있었던 일을 잠깐 사이에 잊어버리고 밤에는 한두 번이 아니라 두세 번 많게는 네 번까지 화장실에 다녀오게 되는 밤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이 정도는 다들 겪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매일 건강을 위해 드신다는 그 견과류가 오히려 콩팥을 지치게 하고 있다면요? 놀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견과류는 영양가가 높고 심장에 좋고 노년에 꼭 필요한 음식이라고 평생 들어오셨으니까요. 실제로 한국의 60세 이상 인구 대부분이 견과류를 가장 안전한 건강 간식이라고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 몸이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콩팥은 더 이상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신호를 크게 보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주 조용히 기능을 내려놓기 시작할 뿐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한 정수기 필터처럼요. 그리고 우리가 그 변화를 눈치챘을 때는 이미 몸이 여러 가지 신호로 경고를 보내고 난 뒤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30년 가까이 수많은 어르신들의 콩팥을 진료하면서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했어요. 몸에 좋다는 것만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당장 끊으라고 강요하는 영상도 아닙니다. 다만 60세 이후에 몸에 맞는 선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견과류는 줄이고 어떤 견과류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지를 차분히 쉽게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콩팥을 더 가볍게 만들고 머리를 더 맑게 유지하며 밤에 조금 더 깊이 잠들 수 있는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많은 한국 어르신들이 아무 의심 없이 매일 드시지만 콩팥과 뇌에 의외로 큰 부담을 주는 견과류 이야기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의사 선생님, 젊었을 때는 매일 먹어도 괜찮았는데 왜 지금은 문제가 되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 속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아직 모르고 계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60세를 기준으로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잘 걷고 식사도 잘하시고 큰 병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속에서는 이미 여러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콩팥의 혈액여과 속도입니다. 젊을 때 콩팥은 하루에도 수백 번씩 혈액을 힘차게 걸러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가 되면 그 속도가 자연스럽게 20에서 40%까지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 예전에는 1시간에 끝나던 일을 지금은 2시간이 걸려서 처리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의 양과 종류가 젊었을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견과류처럼 지방 미네랄 활성 성분이 많은 음식은 콩팥이 훨씬 더 많은 힘을 써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콩팥을 지나는 혈관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점점 단단해지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문제는 콩팥과 뇌가 모두 이런 아주 가느다란 혈관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혈관이 조금만 약해져도 콩팥은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뇌는 산소와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콩팥이 지치기 시작하면 머리가 먼저 막지 않게 느껴지는 분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세 번째는 몸의 수분 조절 능력입니다. 젊을 때는 조금 짜게 먹거나 물을 적게 마셔도 몸이 스스로 균형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콩팥이 수분과 전해질이 균형을 미세하게 조절하는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이때 소금에 볶은 견과류, 간식처럼 먹는 씨앗류 지방이 많은 고급 견과류가 매일 들어오게 되면 콩팥은 쉴 틈이 없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콩팥은 아프지 않다는 점입니다. 간처럼 통증을 보내지도 않고 이장처럼 바로 불편함을 느끼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몸이 보내는 신호는 항상 간접적입니다.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거나 다리가 쉽게 붓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멍한 느낌이 들거나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것. 이 모든 것들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콩팥이 이미 과부하 상태라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한 가지를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문제는 견과류 그 자체가 아니라 60세 이후의 몸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그것을 계속 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견과류가 특히 콩팥을 힘들게 할까요? 지금부터는 제가 30년 동안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문제를 일으켰던 견과류들을 하나씩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의 식탁과 냉장고 안에도 이미 들어와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그냥 간식으로 먹었을 뿐인데요.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흔해서 문제인 이야기입니다. 몇 해 전 수원에서 오신 67세 남성 한 분이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걸음은 느렸으며 발이 부어 슬리퍼조차 제대로 신기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요즘 어디가 가장 불편하십니까? 그분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밤이 너무 힘듭니다. 소변 때문에 자꾸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합니다. 검사를 진행하면서 제가 한 가지 눈에 띄게 본 것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가방 안에 작은 봉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TV를 보면서 매일 밤 드신다는 소금에 절인 견과류 간식이었습니다. 제가 이유를 묻자 그분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과자보다는 이게 낫지 않습니까? 견과류는 몸에 좋다고들 하잖아요. 그 말 속에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생각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불과 6개월 사이에 콩팥 기능은 눈에 띄게 떨어졌고 혈압은 위험 수치에 가까웠으며 염증 수치는 높았고 기억력 검사에서도 분명한 저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검사지를 손에 쥔 채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정말 조금씩 먹었을 뿐인데요. 이게 그렇게 나쁜 건가요? 그 순간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것. 오히려 자신은 건강을 챙기고 있다고 믿고 계셨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30년 동안 신장 진료를 하면서 저는 비슷한 이야기를 정말 수없이 들었습니다. 요통이 생겼습니다. 소변 볼 때 불편합니다. 다리가 자주 붓습니다. 기억력이 너무 빨리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습관을 살펴보면 대부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매일 아무 의심 없이 같은 견과류를 간식처럼 드시고 계셨다는 것. 문제는 양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문제는 60세 이후에 콩팥이 그 성분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질문을 자연스럽게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견과류가 특히 문제가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가장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많은 한국 가정의 식탁과 냉장고에 이미 들어와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콩팥과 뇌에 의외로 큰 부담이 되는 5가지 견과류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그중 최소 2가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집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 해바라기 씨는 소리 없이 콩팥을 압박하는 가장 흔한 간식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견과류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상당수의 집에 이미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해바라기 씨앗입니다. 고소하고 손이 심심할 때 먹기 좋고 TV를 보면서
무심코 한 줌 두 줌 집어 먹기 쉬운 간식.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해바라기 씨는 비타민도 많고 심장에도 좋고 과자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 젊을 때라면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콩팥에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해바라기 씨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옥살산은 몸에 들어오면 반드시 콩팥을 통해 밖으로 배출되어야 하는 물질입니다. 젊은 콩팥은 이 일을 비교적 쉽게 해냅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콩팥의 여과 능력이 떨어지면서 옥살산이 몸 안에 머무르기 쉬워지고 서서히 결정처럼 굳어 신장 결석을 만들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제가 부산에서 만났던 68세 남성 환자 한 분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분은 1년 사이에 2번이나 신장 결석으로 극심한 통증을 겪으셨습니다. 식습관을 하나하나 살펴보던 중 제가 물었습니다. 평소에 자주 드시는 간식이 있으신가요? 그분은 아주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TV 볼 때마다 해바라기 씨 한 줌씩 먹습니다. 딱 그 정도인데요. 바로 그 한 줌이 68세 콩팥에게는 결정을 만들기에 충분한 양이었던 것입니다. 신장 결석은 단순히 허리 통증만 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 안에서 지속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혈액 속 염증 수치를 높이며 그 영향은 뇌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해바라기 씨를 매일 저녁 간식으로 드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변화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 없이 머리가 멍해지고 집중이 잘 안 되고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 특히 맥주나 막걸리와 함께 해바라기 씨를 드시는 습관이 있다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술은 몸을 탈수 상태로 만들고 탈수 상태에서는 옥살산이 더 쉽게 결정화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60세 이후에는 해바라기 씨가 더 이상 가벼운 간식이 아닙니다. 콩팥에게는 분명한 도전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해바라기 씨 말고도 문제가 되는 게 더 있겠지요.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견과류는 많은 분들이 콩팥에 좋다고 믿고 매일 챙겨 드시지만 실제로는 콩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 특히 위험해질 수 있는 두 번째 견과류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호박씨입니다. 몸에 좋다고 믿었지만 콩팥이 약하면 오히려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말씀드릴 견과류는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의아하게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바로 호박씨입니다. 전통적으로 호박씨는 기운을 보충해 준다거나 콩팥에 좋다, 혹은 노인에게 필요한 식품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실제로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 소량의 호박씨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조금이라도 약해진 60세 이후의 몸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호박씨에는 칼륨과 인산염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문제는 콩팥이 이 양을 조절할 수 있느냐입니다. 콩팥이 건강할 때는 필요 없는 칼륨과 인산염을 소변으로 잘 배출합니다. 하지만 콩팥의 여과 능력이 떨어지면 이 성분들이 몸 안에 서서히 쌓이기 시작합니다. 칼륨이 쌓이면 이유 없는 피로감이나 다리가 저릿저릿한 느낌, 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쉽게 차는 상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산염이 높아지면 피부 가려움이나 뼈 통증, 그리고 호르몬 균형 이상과 콩팥 기능 저하의 가속화라는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대전에서 만났던 70대 중반의 한 할머니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이분은 10년 넘게 매일 아침 호박씨를 한 숟가락씩 꼬박꼬박 드셨습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약 대신 먹었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 혈중 인산염 수치는 정상 범위를 넘었고 콩팥과 관련된 호르몬 수치도 눈에 띄게 불안정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믿어왔던 그 건강식품이 오히려 매일 콩팥을 힘들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호박씨는 아몬드나 호두처럼 부드럽게 작용하는 견과류가 아닙니다.
같은 한 줌이라도 호박씨는 콩팥이 처리해야 할 전해질 부담이 훨씬 큽니다. 만약 여러분이 요즘 들어 밤에 소변을 자주 보거나 다리가 자주 붓거나 이유 없이 피곤하고 숨이 예전보다 쉽게 찬다면 호박씨는 지금의 몸 상태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호박씨는 모든 노인에게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콩팥 상태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조금씩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건강 간식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생각보다 많구나. 다음으로 말씀드릴 견과류는 너무 흔해서 오히려 더 위험한 존재입니다. 값이 싸고 술집과 가정 어디에서나 보이는 바로 그 견과류 땅콩입니다. 값은 싸지만 노년의 몸에는 너무 위험한 간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말씀드릴 견과류는 아마 한국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간식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땅콩입니다. 술집에서도 집에서도 명절 선물 상자 안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음식이죠. 고소하고 값도 싸고 배도 어느 정도 차니까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드십니다. 하지만 땅콩은 사실 견과류가 아닙니다. 땅 속에서 자라는 콩류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노년의 몸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땅콩은 보관 과정에서 곰팡이에 오염되기 매우 쉬운 식품입니다. 이 곰팡이에서 생성되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물질은 의학적으로도 잘 알려진 아주 강력한 독소입니다. 이 독소는 간과 콩팥에 동시에 부담을 줍니다. 간이 먼저 해독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을 콩팥이 다시 걸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독소를 처리하는 과정 자체가 콩팥에 큰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땅콩을 자주 드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이유 없는 피로나 다리 부종, 그리고 소변색이 진해지거나 몸이 자주 붓는 느낌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땅콩의 조리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땅콩은 소금에 절여지거나 기름에 볶아져서 나옵니다. 이때 들어가는 나트륨과 산화된 기름은 혈압을 빠르게 올리고 콩팥의 미세혈관을 더 빨리 지치게 만듭니다. 특히 술과 함께 드시는 땅콩은 탈수를 심하게 만들어 콩팥을 이중으로 힘들게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 중 하나는 의사 선생님, 이렇게 위험한 줄 알았으면 진작 안 먹었을 텐데요 라는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문제는 땅콩이 너무 익숙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60세 이후에는 저는 환자분들께 땅콩을 건강 간식이 아니라 조심해야 할 음식으로 분류해드립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그럼 달콤한 견과류는 괜찮을까요? 고급 견과류는 안전하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견과류는 맛이 부드럽고 고급스럽다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드시지만 노년의 몸에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네 번째 견과류, 캐슈넛입니다. 부드럽고 달콤하지만 혈당과 콩팥을 동시에 흔드는 견과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말씀드릴 견과류는 맛이 참 좋습니다. 부드럽고 살짝 달콤하고 씹기 편해서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시기 쉬운 캐슈넛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씹기도 편하고 속도 편한데 이게 뭐가 문제겠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바로 그 편함 속에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캐슈넛은 다른 견과류에 비해 탄수화물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쉽게 말해 먹자마자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캐슈넛을 한 줌만 드셔도 몸 안에서는 혈당이 급하게 오르고 인슐린이 분비되며 콩팥의 작은 혈관들이 조용히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 지역에서 만났던 제2형 당뇨병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과자는 안 먹고 캐슈넛만 먹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 기록을 보면 캐슈넛을 먹은 날마다 혈당이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혈당이 불안정해지면 콩팥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뇌도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뇌세포는 일정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내리면 뇌는 에너지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방금 들은 말을 잊어버리거나 집중이 오래 유지되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캐슈넛은 노년의 몸에 너무 빠르게 작용하는 음식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당뇨병 전 단계이거나 혈당이 들쑥날쑥하다면 캐슈넛은 지금의 몸 상태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견과류는 많은 분들이 고급 간식이나 건강한 삶의 상징처럼 여기는 마카다미아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몸에는 의외로 너무 무거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고급스럽지만 60세 이후의 몸에는 너무 무거운 5번째 견과류 마카다미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드럽고 기름지며 입안에서 천천히 녹는 그 맛 때문에 선물용으로도 자주 선택되죠. 하지만 이 고급스러움에는 노년의 몸이 치러야 할 대가가 숨어 있습니다. 마카다미아의 칼로리 중 75% 이상이 지방에서 나옵니다. 점고 소화 기능이 좋은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60세 이후, 특히 위장이 약해졌거나 장기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분들에게는 이 많은 지방이 몸을 지나치게 힘들게 만듭니다. 제가 인천에서 만났던 74세 어르신은 심장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밤 마카다미아를 드셨지만 불과 3개월 만에 체중이 늘었고 중성지방 수치와 야간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콩팥이 이미 과부하 상태라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지방이 소화기관에 오래 머무르면 장에 염증을 일으키기 쉽고 이 염증은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 결국 뇌에도 영향을 주어 머리가 무겁고 생각이 느려지는 느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카다미아가 젊은 몸에는 고급 간식일 수 있지만 60세 이후의 몸에는 너무 무거운 선택일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한 가지는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모든 견과류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몸에 좋다는 말보다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견과류를 먹어야 할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견과류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콩팥을 도와주고 머리를 더 맑게 하고 잠을 더 깊게 만들어주는 좋은 견과류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제가 수년간 환자분들께 직접 권해드리며 변화를 확인했던 60세 이후에 더 잘 맞는 4가지 견과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콩팥을 돕는 좋은 견과류 4가지는 줄이는 것보다 제대로 고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무 견과류도 먹지 말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두려움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모든 견과류를 끊는 것이 아니라 60세 이후에 몸에 맞는 견과류를 조금 그리고 똑똑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4가지 견과류는 제가 실제 진료 현장에서 오랫동안 관찰했고 많은 어르신들에게서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한 견과류들입니다. 첫 번째 브라질 너트는 하루 한 알이면 충분한 콩팥과 뇌의 보호막입니다. 만약 60세 이후에 단 하나의 견과류만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브라질 너트를 권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셀레늄이라는 미네랄 때문입니다. 셀레늄은 노년기에 특히 부족해지기 쉬운 성분으로 부족하면 손발이 차가워지거나 쉽게 피로해지고 머리가 맑지 않은 증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셀레늄은 콩팥과 뇌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의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만났던 한 어르신은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다고 하셨는데 매일 브라질 너트 한 알씩 드신 뒤 머리가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브라질 너트는 하루에 꼭 한 알만 드셔야 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호두는 뇌를 닮은 모양의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호두에는 뇌세포막을 부드럽게 유지해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돕는 영양소들이 풍부합니다. 나이가 들면 세포막이 딱딱해지면서 생각이 느려지기 쉬운데 호두는 이 과정을 부드럽게 완화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호두는 콩팥을 포함한 혈관의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콩팥은 더 가볍게 일하고 뇌는 더 많은 산소를 공급받게 됩니다. 하루에 호두 반쪽 6, 7개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아몬드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조용한 방패입니다. 아몬드는 혈당 변동이 잦은 분들께 특히 잘 맞는 견과류입니다. 아몬드에 들어있는 섬유질과 좋은 지방은 식사 후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 콩팥의 작은 혈관을 보호해줍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내리면 콩팥도 뇌도 함께 지치게 되는데 아몬드는 이런 변동을 완만하게 만들어 몸을 훨씬 편안하게 해줍니다. 아침이나 오후 간식으로 한 줌보다 적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 피스타치오는 깊은 잠을 여는 작은 열쇠입니다. 피스타치오에는 자연적인 멜라토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멜라토닌은 깊은 잠을 유도하고 생체 리듬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호르몬의 분비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게 됩니다. 피스타치오는 수면제를 대신하지는 않지만 몸이 스스로 잠들 수 있는 환경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밤에 자주 깨던 분들에게 잠자기 1시간 전 피스타치오 15알 정도를 권해드린 뒤 깨어나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 4가지 견과류는 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아무리 좋은 견과류라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 이유와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견과류도 이렇게 먹으면 독이 됩니다. 종류보다 중요한 것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견과류를 줄이고 어떤 견과류를 선택하면 좋은지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견과류라도 먹는 방법이 잘못되면 콩팥을 다시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보는 실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식사를 견과류로 대신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입맛이 없다는 이유로 견과류 한 줌과 커피로 식사를 대신하십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은 아침에 안정적인 에너지와 단백질을 필요로 합니다. 견과류만 먹으면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오히려 오전 내내 집중하기 어려워집니다. 견과류는 식사를 대체하는 음식이 아니라 식사를 보완하는 음식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둘째, 소금에 볶거나 설탕을 입힌 견과류입니다. 조금 짠 게 더 맛있어서요라는 이 한마디가 콩팥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소금, 설탕, 버터가 더해진 견과류는 나트륨과 당분이 권장량을 훨씬 넘기기 쉽습니다. 이 성분들은 몸의 수분을 붙잡아 다리와 발을 붓게 하고 혈압을 올리며 콩팥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무염 견과류 또는 아주 약하게 볶은 견과류를 선택해주세요. 셋째, 한 번에 많이 무심코 계속 먹는 습관입니다. 견과류는 자꾸 고소해서 먹다 보면 양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콩팥은 먹은 양만큼 정직하게 일을 합니다. 한 봉지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이 생각이 누적되면 콩팥은 매일 과로 상태가 됩니다. 하루 권장량을 미리 덜어놓고 드시는 습관이 가장 안전합니다. 넷째, 오래 보관한 견과류입니다. 견과류 속기름은 빛과 온도에 매우 약합니다. 오래 보관하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기름이 산화되어 몸속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염증은 콩팥과 뇌를 함께 지치게 만듭니다. 견과류는 개봉 후 30일 이내 가능하다면 냉장 보관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 신장 기능 저하나 당뇨병 혹은 지속적인 야간뇨와 부종을 겪고 계시다면 모든 견과류가 여러분에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기적인 검사와 의사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견과류는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먹으면 약보다 더 부드럽게 몸을 돕는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견과류 섭취 한 줄 원칙은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꽤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견과류가 콩팥을 힘들게 하는지, 어떤 견과류가 도움이 되는지 이제 모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견과류 이것만 기억하세요. 모든 견과류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콩팥이 먼저 안전해야 뇌도 편안해집니다. 많이 먹는 것보다 맞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딱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60세 이후에는 견과류를 건강 간식이 아니라 조절해야 할 음식으로 대하세요. 해바라기 씨, 호박 씨, 땅콩, 캐슈넛, 마카다미아는 매일 먹는 습관을 피하고 브라질 너트,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를 소량씩 바른 시간에 섭취하십시오. 하루 한 줌보다 적게 식사를 대신하지 말고 오래 보관하지 않기, 이 5가지만 지켜도 콩팥은 훨씬 가볍게 일할 수 있습니다. 콩팥이 편해지면 몸은 이렇게 변합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침에 머리가 덜 무겁고 다리가 덜 붓고 기억력이 조금 더 또렷해집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몸이 원래 해야 할 일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이 들어갈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무겁고 흐릿해지는 삶이 아니라 조금 더 가볍고 또렷한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아주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 간식만 바꾸셔도 충분합니다. 작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건 나한테 해당된다고 느끼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에 아주 짧게라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견과류를 조금만 먹겠습니다. 혹은 콩팥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와 같은 글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는 작은 약속입니다. 앞으로도 약에 의존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콩팥과 뇌를 지키는 방법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